원짜리 준다고 당장 내 의견을 바꿔야지. 어른들의 정신을 말로 하는 건가? 네. 그런데요. 네, 저희 청소년 민주주의 날카로운 일침이 들어가고 행동이었고. 네. 청소년도 선거를 하잖아요. 네. 학생회장 선거 그리고 반에서는 반장 부반장 선거를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희도 규칙이 되게 엄정하고 액션이 있고 행동이 중요하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약이 많지 않아요. 절대. 지킬 수 있는 것만. 적지만 네. 확실한 공약. 소환수를 이용해서 네. 자기가 무슨 마치 정대 네. 대통령이 님을 된 것처럼 네. 자기는 분명 그런 네. 사람이 아닌데 네. 자기는 나일 뿐인데 그거를 먼저 앞세우는 거에 대해서 그건 정말 그 부분은 정말 실망스러웠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와, 오늘 갑자기 2020년 4월 총선을 막 앞에 두고 이제 갑자기.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만 18세 이하 친구들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쁘거든요. 좀 더 발전된 사회. 네. 그래서 이게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유토피아는 빨리 오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한 걸음의 진전이 있었군요. 청소년 분들이 정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정치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은 가정이 바뀌고요. 가정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도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치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미지잖아요.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래서 그 계보를 잇고 있다라는 게 뽑아주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중요한 그런 겁니다. 와, 그럼 정치인은 그렇게 보면 되게 연예인 같은 거네요. 네. 청소년 정치지 한 발 더 들어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와,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집 앞에 여러 가지 공모물들이 많이 왔어요. 맞아요. 네, 많이 열어보셨죠? 네. 한번 조금 뭐 준비해 오신 것 같으시니까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이렇게. 네. 야, 이 공모물을 보내고 인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대부분이 분리수거함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읽는 것만으로도 큰 가치를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네. 네. 있습니다. 행동 수칙부터 먼저 있군요. 네. 신분증 안 가져가셔서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잖아라고 하면서 막 억지 부르시는 분 없으시겠죠? 네. 그리고 이번엔 또 특별히 위생이 중요해지는 선거일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갔다 오셔도 꼭 손을 씻고요. 네, 그렇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눈에 띄는 거 하나씩 좀 얘기해 주시죠. 보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정면을 보여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청소년이다 보니까 네.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제가 제일 처음 눈에 띈 게 네. 이거. 여기 보면 무상 스쿨 버스 도입 통학 안전법 입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이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하늘빛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를 생활을 할 때 조금 거리가 먼 곳에서 도보로 가거나 아니면 항상 버스를 이용을 해서 통학 등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용돈의 많은 부분을 또 절약할 수 있겠네요. 무상이면은. 은근 버스비가 정말 많이 들어요. 네. 이번에 조금 올랐잖아요. 청소년이. 네, 그렇군요. 원래 잘 모르시니까 좀 가격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원래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870원이었는데 지금 970원? 970원, 100원이 올랐군요. 인상률로 따지면 꽤 높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올랐는데 왔다 갔다만 해도 솔직히 조금 부담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 내내는 아니지만 5일 정도 동안 계속 버스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되게 뭐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다녔었는데 쌓이고 모이다 보니까 더 커지는, 그래서 좀 더 부담이 돼서 이 부분이 조금 눈에 들어왔었어요. 야,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혹시라도 무상 스쿨버스가 도입이 돼서 그때 교통비를 아끼면은 대학교 갈 때쯤 차를 한 대 사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김포에 좀 고질적이라고 할까요?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게 대중교통이잖아요. 그런 교통권이라는 것도 인권 중에 소중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보는 게 통학 안전법이라고 돼 있는데 그 운영동에 방금 얘기해주신 그 하늘빛 중학교 부분이 신호등이 전멸하지 않고 결국엔 신호가 없어서 차들이 그냥 막 통과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김포 제1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네. 거기 앞에는 김포 제1고등학교 옆에 바로 네. 청수초등학교라고 초등학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통학하기에 조금 음. 안전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옐로 카펫이라고 이제 신호등을 전체적으로 다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칠해서 옐로우 카펫. 네, 눈에 띌 수 있게 해 놓았더라고요. 네네. 이번에 보니까.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네.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무상 스쿨버스 도입되면 그래도 역시 운행하는 빈도가 좀 잦아야 편하겠죠? 네. 저도. 예. 근데 또 운행이 되면 또 세세하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제가 이제 김포시 차세대위원회라고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네. 기관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음. 거기서도 무상 스쿨버스 도입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군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네. 그만큼 이슈가 되는 네. 문제점이기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바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군요. 네. 무상 스쿨버스가 도입이 되면은 누군가가 그 동네에 잘 나가는 언니는 이 자리는 내 자리니까 다른 애들 앉으면 안 되나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맨 자리 뒷자리. 위에 자리의 사유와 잘 나가는 분들 쿨키들의 네. 쿨키드 존이라고 또. 그래서 저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도 얘기했었어요. 학교 밖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사용이 가능하게. 사용이 가능하게 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도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조금 더 음. 세세하게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네. 혹시라도 뭐 또 이야기하고 싶으신 주제가 있으시던가 아니면 다른 후보님은 넘어가고 싶으시던가 뭐 자유롭게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되게 눈에 들어왔거든요. 좀 크게 읽어주시죠. 학교 급식 물류 지원센터 설립, 친환경 먹거리 네. 공급, 지역 내 농식품 판로 확대 네. 이 부분도 되게 눈에 들어왔는데 네. 이 부분은 되게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음. 학교 급식 물류 지원센터 설립이잖아요. 네. 지금도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사안이기도 하고 제가 급식 쪽에 조금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 저절로 이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예전에는 급식은 그냥 맛있으면 됐지 네. 그렇습니다. 건강에 무슨 이상이 있겠어? 끼니를 때우는 네. 거였군요. 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학교에 나가면 막 떡볶이가 있었으면 좋겠고 급식에 네. 약간 그런 선택권은 네. 없다. 하지만 이제 청소년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맛있게 건강하게. 네. 근데 저는 건강하지 않더라도 네. 맛있으면 됐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렇군요. 흰우유보다는 딸기우유. 네, 맞아요. 네. 그랬는데 학교 급식도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학교 급식 자체가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거잖아요. 네.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학원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저녁 시간 내에 편의점에서 저녁을 그렇습니다. 먹는 경우가 정말 컵라면과 오뎅으로 바뀔 수가 있죠. 맞아요. 네. 정말 많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학교 안에서만이라도 건강한 급식을 먹었으면 네. 좋겠다라는 성장과 생각을 영양 했어요. 밸런스를 위해서라면은 점심 학교 급식만이라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할 필요가 있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자, 흔히 말해서 흰우유를 밀크 우유라고 부르는데 밀크 우유와 초코 우유가 있다. 뭘 드십니까? 저는 초코우유. 왜냐면 네. 이제 저도 배운 부분인데 네. 급식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찾아보다 보니까 음.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딸기우유를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네. 딸기우유에 근데 색소를 위해서 네. 애벌레가 그렇습니다. 들어가더라고요. 선인장에 있는 빨간 맞아요. 꽃이 벌레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네. 이제 딸기우유는 안 먹고 초코우유만 먹습니다. 그렇군요. 이야, 이거 빨리 초코 우유의 원료가 뭔지 뭐 규명을 해야겠는데요, 이거. 초코우유 이제 파우더 그냥 파우더로 만 들어가 있다고 해서 네. 솔직히 제가 우유를 별로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초코우유만 네. 먹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네.
말씀 1편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그 당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폰트라던가 네. 예, 그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하는 것 저는 같습니다. 약간 네. 여기는 이제 지역별로 나눠놨더라고요. 저기는 이제 교육 분야별로 네. 교육이면 교육, 아, 사회는 사회. 분야별로 네. 하시는 후보님도 있는 반면에 지역별로. 맞아요. 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학교 네. 급식 물류지원센터가 걸려 오, 있어요. 굉장히 김포에서는 뜨거운 이슈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한테 네. 급식 교육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네. 했었어요. 왜 여러 가지 반찬들이 나오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은 안 좋아하는 게 있는데 왜 이게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영양 밸런스가 왜 그런지, 칼로리가 합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뭔가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학교 급식 중학교 3학년 동안 가장 네. 좋아하는 반찬 1, 2, 3를 뽑자면 뭐가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희는 이제 막판에 중학교 3학년 되고 나서 거의 학기가 끝나갈 때쯤에 중학교 3학년이 네. 끝나갈 때쯤에 영양사 선생님이 바뀌셨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학교 급식 정말 맛있어졌어요. 예. 건강해지고. 아, 급식사 선생님 한 분에 의해서 굉장히 네. 좌지우지가 되는군요, 맛이.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급식 선생님은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되게 기울여 주셨거든요. 그렇군요. 사전 투표를 해서 막 구슬 아이스크림 무슨 맛 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투표해서 많이 나온 걸 먹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오, 저도 정말 알았어요. 급식에 아이스크림 나온지 정말 몰랐습니다. 베스킨라빈스가 나옵니다. 베스킨라빈스가 네. 세상에. 나와요. 야, 여러분의 그 자녀의 식사까지 그 미국의 프랜차이즈가 침범한 거군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외계인. 저 좋아요. 그렇군요. 저는 그거 제일 좋아합니다. 네. 슈팅스타. 슈팅스타 아주 좋습니다. 슈팅스타도 명작이죠. 야, 20년 이전부터 있었던. 그리고 저는 이 부분 네. 여기 운일 고등학교 건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 근데 운일 고등학교. 네 운일 고등학교 말고도 그 여기 홍철호 네. 후보님은 되게 중고등학교를 복합해서 짓는다든지 오. 네, 그런 공약을 내주신 부분을 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이 되게 청소년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네. 학교는 적은 추세이기 때문에 수용을 제대로 네. 못하고 있죠. 저는 만약에 중고등학교가 복합으로 지어진다면 네. 건립이 된다면 네. 중고등학교에서 직업 체험 같은 거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가 복합이 되면 네.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더 세세하게 수업을 하고 네. 체험을 하는 반면에 중학교는 자유학기제라고 중학교 1학년에 처음에 들어가면 네. 1년 동안 직업에 대해서 네. 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게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도 처음에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자유학기제 너무 좋다 네, 이러면서 취지가 좋다. 네, 네. 정말 들어갔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네. 직업 체험이라고 이름을 부를 만한 게 없는 청소년들이 되게 관심이 많이 가는 네. 뭐 네일 아트라든지 뭐 아니면은 프로게이머 네. 그런 종류는 없고 네. 다 어른들이 보기에 네. 참 좋았다라는 직업들만 있었군요. 맞아요. 네. 그런 직업들이 많이 있었어서 네. 중고등학교가 복합으로 만약에 지어진다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세세하게 네.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 넘어가서 앞으로의 어떤 직업이 유행할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에서 불과 몇 년 후만 하더라도 과연 어떤 직업이 인기 있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업이 될지 그것도 예측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봤고요. 네. 저는 여기 어린이집 및 공영주차장 확충도 되게 늘어나 들어갔는데요. 네. 저는 물론 지금 청소년이고 네. 17살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가지 않지만 네. 어린 친구들은 어린이집을 가잖아요. 네네. 보통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은 어린이집을 데려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근데 뉴스에 보면 이제 어린이집에 그런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음식이 나와도 네. 부시라고 네. 그런 그렇습니다.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김포에서도 어린이집 수용이 너무 적어서 아침에 데려다 주려고 하는 부모님들 차 때문에 그 앞은 거의 지옥도를 방불케 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공영 주차장이 만약에 확충이 되면 네. 공영 주차장이지만 그래도 조금 어린이집에 조금 더 관심이 조금 돌릴 수 있는 발걸음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네. 이 부분이 조금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물론 직접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무언가를 도와준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영 주차장을 확충함으로써 예, 인해서 환경이라던가 안전적이어서 좀 더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약간 저는 민생당이라는 당을 네. 조금 처음 들어봐가지고 오, 그러시군요. 네, 네. 조금 낯설었어요. 민생당의 이미지 쿨한 녹색이네요. 네. 네. 여기 음. 민생당 같은 경우는 네. 과밀학급 완전 해결이라고 해서 오, 완전 해결. 네. 아주 강력한 나눠놨었어요. 표현하시네요. 예. 그래서 보면 김포대학교 네. 글로벌 캠퍼스 조기 완공 추진이라고 해주신 부분이 되게 눈에 들어왔던 게 네. 제가 이제 중학교를 운양동에서 네. 다니다 보니까 그 길을 되게 많이 지나다녀요. 김포대학교 캠퍼스라고 불리는 곳에 네. 물론 지나가다 보면 정말 모르거든요. 네. 여기가 김포대학교 캠퍼스라고? 음. 이러면서 지나간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왜냐면 거기에 어르신분들이 농사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되게 여기 캠퍼스가 만들어지는 장소에 이렇게 농사를 짓고 계시는구나 라는 의아함에서 부지만 확정되어 있지 네. 거기선 지금은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농사 짓고 있군요. 그래서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어서 이왕 질 거면 좀 바람에서. 빨리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보기에는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네. 약간 캠퍼스라고 하면 이제 고등학생분들이 꾸미고 그렇습니다. 캠퍼스에 낭만이 맞아요. 있고. 네.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금 안 보이고 숨겨져 있고 네. 밟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에서 네.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전원 모단마을 학생들을 위해 고등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전원 모단마을 부근에 고등학교가 필요하군요. 그러면. 고등학교는 솔직히 언제 어디에서나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무슨 동네를 방문을 하든 중고등학교, 솔직히 초등학교까지도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새 후보님들 모두 다 건립을 하신다는 내용이 있어서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흥미로웠고요. 음. 왜냐면 이 부분들이 문제점이잖아요. 네. 지금 최대의 이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이 부분을 오. 계속 짚고 넘어가게 역시 되었어요. 모든 새 후보님들이 다 넣으셨다는 거는 그 김포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기 열망이 많았었고 맞아요. 그리고 그렇다는 거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김포에 또 많이 사신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청소년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만 지금 짚고 넘어가고 있는데 네. 다른 부분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물론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관심이 가서 오히려 특화되어 있는 청소년 정치 방송이니까 그 부분에 하시는 거 우리 집중도가 높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에 비례대표 당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손에 다 네. 양손에 다 들어있다는 정도가 이야, 많은데 5, 16국 아닙니까 이거? 저는 여기 네. 되게 눈에 띄었던 게 정의당이거든요. 정의당. 네. 여기 위에 보면은 네.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 아이 음성 코드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다른 당들은 없어요. 네. 전혀 이런 부분이. 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에서 세심한 배려가 오. 느껴져서 이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너무 많아가지고 네.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여기 당도 노래 오. 많이 들어왔거든요. 더불어시민당. 네. 네. 왜냐하면 여기에 제가 조금 관심이 가는 네. 분이 이 당에 들어가 계세요. 그러시군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약간 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와주시는 정의기억연대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 단체 분 이사장님이 오, 들어가셔서 그러시군요. 네. 조금 더 흥미롭게 네. 봤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단체인지 가볍게 소개를 해주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랑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거의 다 코로나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요즘 경제가 뉴스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이기 네. 때문에 코로나를 조금 더 네.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더불어 시민당이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 많이 대한 지지하시는. 얘기가 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위기라고는 하지만은 혹시 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피부에 와닿던가 그럴까요? 이제 학교가 오픈하지 않는 거 외에는 뭐 와닿는 게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와닿죠. 저희는 이제 코로나19라고 네. 학교를 나가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온라인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네.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온라인 계약을 통해서 수업을 하다 보면 출석률도 조금 저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온라인 출석이라는 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해진 시간에 인터넷 접속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온라인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네. 단톡방을 단톡방. 네, 밤마다 단톡방이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9시부터 9시 55분까지 출석을 하면 네.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등록을 하는군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라고 딱 올리는 겁니까? 그 투표를 통해서 네. 참석 누르면 투표를 통해서. 네. 그렇군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저는 몰랐는데 또 알아보니까 그 선생님들은 그거 강의를 들었는지 안 네. 들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만약에 동영상이 30분짜리면 네. 뭐 25분 봤으면 25분만 봤다. 네. 옆에 뜨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우와. 부분. 이게 인터넷이라는 게 물론 접속하기 좋고 좋은 면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면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큰오빠가 군대에서 휴가 나오셨을 때 김다운 양이 10,000원 드린 다음에 나 대신 출석하고 강의 좀 대신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혹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일정도 있나요? 중간고사는 저희가 이제 5월 말? 네. 5월 달에 보기로 돼 있었습니다. 직접 학교로 가는 건가요? 네. 그때는 지금으로는 계획은 그렇게 잡혀 네, 있다.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EBS 강의를 틀어놓고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반면 네. 다른 학교는 이제 줌을 통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화상 회의처럼. 네. 네.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들으면 되게 좋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와 사이버 세계다. 네. 이렇게. 저희 청소년의 입장으로서는 되게 불편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왜냐면 줌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네, 맞습니다. 캠이 없는 친구들도 네. 분명히 있을 거고 네. 만약에 접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과 대화를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군요. 그 즉시 질문을 하기도 어렵고 네. 만약에 한다고 해도 선생님이 만약 이게 위에 올라가면 질문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질문 정확하고 빠른 질문 답변에 대한 부분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지금 이렇게 각 후보님들 청소년에 관한 공약을 보셨는데 네. 혹시라도 이제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쵸. 당선되신 분한테도 혹시라도 이런 부분도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청소년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 나눠 보셨으니까 이런 정책의 목소리가 청소년 사이에 있다더라. 라는 것도 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들으신 거는 거의 청소년 직접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들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청소년의 입장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일단 빨리 학교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김포는 더 많은 학교가 필요하군요. 물론 새 후보님들 모두 네. 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긴 하지만 이제 학교를 건립하기 이전에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네, 아주 많은 준비 기관과 근데 국회의원 임기가 네, 4년이죠. 4년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게 걱정이 많이 들었어요. 아, 학교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 아닐까? 라는 걱정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네. 이제 토론 네. 방송을 보게 되었었어요. 새 보셨군요. 후보님들 네, 네. 하시는 부분에 이제 교육 부분에 되게 중점적으로 봤었는데 그 한 후보님께서 말씀하시길 3년으로 줄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셨군요. 그래서 조금은 가능성이 열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무조건적으로 바꿔야 되니까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네네. 학교를 많이 짓겠다라는 말보다는 네. 조금 더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가 필요하니까 더 짓겠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기간을 단축하고 어떻게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그런 뭐 플랜 같은 거를 좀 제시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와닿을 수 있다 말씀이셨군요. 그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기관 자체는 있지만 기관 시설이 조금 열악한 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으로서는 수업을 듣다던가 아니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오빠는 고등학교 고3이라서 네. 저희 오빠가 되게 예민한 시기잖아요. 네. 집에서 유일하게 예매하게 굴 수 있는 정당성이 부여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네. 빨리 개학이 학교를 가고 싶다는 결론은 그냥 학교를 가고 싶은데 이게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조금 더 세세하게 계획을 하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약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군요. 약간 아닙니다. 아니요 크게 공약을 내놓는 것보다는 아까 앞에서 계속 말했던 거지만 조금 더 세세하게 현실성 있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그렇군요. 그 과정이 중요하죠. 예. 모두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자 통일합시다라고 해봤자 와닿지가 않죠. 통일까지 가는 큰 목표까지 가는 모든 액션 플랜이라던가 작은 약속들과 작은 프로젝트들이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큰 거를 이룰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가 되고 조금 더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와, 이런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뭐 말씀 드린 대로 혹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모두 후보자님들을 이제 모실 수는 없지만은 당선되신 분들은 모시고 혹시 교육 부분만 특별하게 혹시 약속하신 게 있으시니까 어떤 액션 플랜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도 한번 좀 들어본다던가 이야기를 나눠본다던가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음료는 그 어른의 음료인 그 커피보다는 초코우유를 넣고 자 초코우유 혹시 밥 말아서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군요. 그건 금기인가요? 그렇군요. 혹시 어디까지 시도해 보셨나 궁금해서. 저는 고구마 김치 좋아합니다. 고구마 김치. 좀 처음 들어봤어요. 고구마랑 김치랑 요즘 되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저 처음에 보고 저게 진짜 맛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고구마예요? 네. 그 삶은 있잖아요. 삶은 거요? 그러니까 그 군고구마 있잖아요. 네, 군고구마. 그거에다가 같이 김치랑 곁들여서 그렇습니다. 고구마와 그 김치를 많이 드시죠? 네네. 그렇군요. 요즘도 식사를 가끔 그렇게 하십니까? 요즘은 아침에 고구마와 김치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현대 그 고등학생의 식사 고구마와 김치, 군고구마와 김치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그 청소년 기자단 활동을 하시면서 최근에 네. 이번에 투표 관련해서 선거 관련해서 네. 기사를 좀 쓰신 거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있어요. 한번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목은 청소년이 바라본다 우리 동네 선거라고 해서 우리 동네 선거. 네. 우리 동네가 저만의 고유 명칭으로 쓰거든요. 네. 원래 우리 띄고 동네잖아요. 네. 저는 그냥 우리 동네를 합쳐서 고유 명사다. 고유 명사로 쓰고 네. 있어요. 그래서 약간 부제목이 조금 듣기 네. 조금 그러실 수도 있는데 네. 어른들의 정신을 말로 하는 건가 라는 네. 부제목이에요. 오. 네, 저희 청소년 민주주의 날카로운 일침이 들어가고 행동이었고. 네. 청소년도 선거를 하잖아요. 네. 학생회장 선거 그리고 반에서는 반장 부반장 선거를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희도 규칙이 되게 엄정하고 액션이 있고 행동이 중요하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약이 많지 않아요. 절대 지킬 수 있는 것만. 적지만 네. 확실한 공약만을 음. 내세우고 네. 그리고 저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교장실에 찾아가서 네. 교장 선생님 이 공약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검증을 하는군요. 네. 의논을 나누고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미 1차적으로 검증이 된 공약들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벽보에 붙어져서 공약이 나오면 이루어질 수 있구나. 이 후보를 찍으면 이걸 지킬 수 있겠구나 믿음이 있군요. 그러면은. 그래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마음에 드는 공약이 있으면 네. 그 후보를 선정을 해서 찍고 네. 뽑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른들의 정치 같은 네. 경우는 앞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약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17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많은 선거를 보면서 그리고 그 선거 이후에 당선된 후보자님들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네. 앞에서는 조금 물론 이 3명의 후보자님들은 지금 당선이 안 되셨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확실치 않지만 지금까지 봐왔던 선거들은 모두 다 똑같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지켜지지 않았을 정도로 조금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어른들의 정치는 말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가지고 온 게 네. 집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편함에 들어있는 거를 뺐더니 정말 엄청 두꺼워요. 두껍게. 네. 네. 두꺼워서 딱 보면은 후보 여기 국회의원이 출마하시는 분들은 3분인데 네. 비례 당만 해도 네.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죠. 이번에 이제 원래 비례 정당이 50개가 있는데 35개가 이번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48.1cm에 육박하는 네. 최대 역대 투표 용지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손으로 다 거수를 한다고 해요. 이야. 하는 것도 큰일이겠네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되게 놀랐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례 정당이 많아야 되는 건데도 솔직히 저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4년 후에는 더 길어지 20cm 더 길어지지 네. 않을까요? 그래서 막 50개 지금이 50개에서 35개가 나왔는데 네. 50개가 다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우던 유토피아가 다 이 안에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저희가 꿈꾸던 세상은 다 여기 안에 있거든요. 네. 근데 꿈꾸던 세상이 다 여기 안에 있으니까 좀 비현실적인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네. 이렇게 됐었으면 벌써 4년 전 총선에 됐겠죠. 네, 그래서 유토피안 4년 전에 찾아왔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조금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청소년들은 이렇게 엄정하고 되게 규칙을 잘 지키면서 선거법 잘 지키면서 선거를 임하는데 어른들은 과연 그렇게 선거를 임하고 있을까? 그냥 내가 출마되는 거, 당선되는 거에 더 집중을 하는 게 아닐까? 공약보다는? 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게 이번 선거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뽑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인싸라는 인싸 인증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서로 상대 후보를 네. 비방하고 네, 그렇습니다. 모욕함으로써 인해서 끌어내리는 거죠. 그쵸. 네,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네, 자기가 더 당선에 음, 가까워지게 이용을 하는 부분을 보고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네. 선거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동해온 사람이 인생이 선으로만 될 수, 뭐 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겠다. 덜 나쁜 사람을. 그런 것처럼 그 기본에는 모두가 나쁘다는 의미가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덜 나쁜 사람을 뽑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네, 암울한 네. 미래. 과연 이렇게 선거를 해서 좀 더 나은 미래가 찾아올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선거 포스터 같은 걸 네. 보면은 돌아가신 전대 대통령님들이 네. 선거 포스터 안에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제가 그걸 보고 소환술이네요. 소환술을 이용해서 네. 자기가 무슨 마치 전대 네. 대통령이 님을 된 것처럼 네. 자기는 분명 그런 네. 사람이 아닌데 네. 자기는 나일 뿐인데 그거를 먼저 앞세우는 거에 대해서 그건 정말 그 부분은 정말 실망스러웠었어요. 결국에는 정치에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미지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래서 그 계보를 잇고 있다라는 게 뽑아주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중요한 건가 봅니다. 와, 그럼 정치인은 그렇게 보면 되게 연예인 같은 거네요. 네. 이미지가 중요하고 실생활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고. 아무래도 정치인 같은 경우는 보여지는 직업이잖아요. 어쩔 수 네. 없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연예인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라면 연예인은 저희 앞에서 항상 웃고 있고 그쵸? 네네. 그리고 보여지는 모습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속 성격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는. 근데 정치인 분들 이렇게 어른들이 선거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포스터 안에 정말 세세한 사소한 부분에서도 보이는 경우가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환술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정말 바꿨으면 좋겠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네. 네. 그 소환술을 보고 뽑는 유권자들도 물론 많이 계시거든요. 오롯하게 그 후보님을 보시는 게 아니라 네. 예, 그 뒤에 있는 흔히 말해서 돌아가셨다면 이제 접신한 그 강림하신 그 신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년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고 네. 아쉬운 거죠. 제가 이번에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전하고 싶은 내용은 사람을 먼저 봐야 되는데 사람을 먼저 안 보는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후보자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네. 김포제일고 학생이고 네네. 김다움인 거고 네네.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을 다 제쳐두고 네. 난 정치인, 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 부분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울림 있는 얘기입니다. 저도 집에 가서 잘 생각해봐야겠네요. 네. 과연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약속을 하고 좀 더 큰 일을 하시겠다고 나오신 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가? 과연 시민의 하나로서 아니면 국민의 하나로서 임하고 계신가? 아니면 특정 학교와 색깔과 누군가를 후견인으로 둔 사람으로서 활동하고 계신가? 그게 더 중요한가? 네. 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근데 전부 다 간절함, 절박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저희 청소년들도 정말 선거를 임할 때 후보자는 정말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간절함, 절박함으로 선거에 진지하게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어른들은 그 절박한 모습을 소환술이나 네. 그런 모습으로 자꾸 보여지니까 그 절박함마저도 이제는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는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보다 보니까 지켜보는 제가 다 부끄럽고 민망할 정도로 네. 되게 심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도 마무리하기 전에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이 왜 정치에 관심을 갖고 후보자님들을 눈여겨봐야 되는지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건데 저는 보수든 진보든 당색이든 다 상관없이 사람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유권자 분들도 후보자 분들도 당선에 이미 당선되신 분들도 사람을 제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제일 먼저 보기 위해서는 그런 매체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 곳에서 검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매체가 지금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처럼 청소년 기자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제 주위에 되게 조금 많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사회에 조금 청소년들이 저 같은 청소년들이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연세가 조금 많으신 분들보다는 조금 젊은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조금 더 앞에서 나서서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서는 만 18세 이하 친구들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쁘거든요. 좀 더 발전된 사회. 네. 그래서 이게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유토피아는 빨리 오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한 걸음의 진전이 있었군요. 그래도 제가 목표는 그래도 제가 대학교에 올라가서 대학생으로서 조금 더 어른으로서 친구들을 보듬어 주고 싶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무실도 차리고 그러면서 조금 더 접근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전 정치가나 기자나 이런 꿈을 단 한 번도 꿔본 적이 없다고.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와, 오늘 갑자기 2020년 4월 총선을 막 앞에 두고 여기서 갑자기 야, 근데 정치의 뜻을 밝히신다. 물론 하셨군요. 조금 무서운 부분들도 있어요. 네. 제가 아니게 될까봐 네. 그런 무서운 부분이 있지만 그냥 변함없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평생 남으니까 그래서 박제되죠. 네. 저는 이걸로 인증을 한 겁니다. 네네, 훌륭하십니다. 많은 후보님들도 영상을 통해서 공약을 계속 인증하시고 사회적으로 하시겠다고 도장을 땅땅땅 찍어두셔야 오히려 지키겠다는 동기부여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아버지의 이메일이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그거는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는데 자녀분들이 아버지를 왜 미워할까만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걸 보니까 청소년기 때 아버님이 계속 술을 드시고 많이 때렸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쁜 게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다시 술을 왜 드셨나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한국의 격동의 현대사를 지나면서 그분의 뜻을 펼칠 수가 없었어요.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계파가 갈리고 서로 싸우고 하면서 그 와중에서 정치가 안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분이 본인이 하고 싶던 꿈을 못 이루니까 좌절돼서 술을 먹고 그래서 자녀를 때리고 그러면 그 자녀는 자녀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흔들리니까 자녀의 삶도 흔들리고 그래서 본인들도 큰 어려움이라던가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하고 평생을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청소년 분들이 정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정치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은 가정이 바뀌고요. 가정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도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분들도 굉장히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른들은 저희 청소년들을 보호해주고 보듬어줘야 되는 존재라고만 생각을 하셔서 조금 더 세상 안에 가둔 것처럼 밖을 못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청소년들이 그걸 틀을 깨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어른들이 이렇게 정치를 하고 선거를 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청소년들이 네. 정치를 하는 네.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바로 청소년들이 궁극적으로는 정치를 하고 좀 더 연령이라든가 그런 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네. 예, 유튜브 방송 청소년 정치지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